그래서 이제 책 피시면 여기 100페이지로 할게요. 100페이지.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물리어서 내용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운동. 알겠지?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치면 물체가 뭐 하는 거냐면 물체가 움직이는 건데 거기 책에 좀 정확하게 운동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표현했을 때 시간이 뭐 하는 거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물체에 뭐가 바뀌는 거냐면 위치가 변해야지만 우린 그걸 갖고 운동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A 점이 있고 여기가 이제 B 점이 있었다고 쳐. 그죠? 그럼 이제 A 점에서 출발해서 어딜 가냐면 자, B 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A 점에서 출발해서 B 점까지 가면 시간에 따라서 뭐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 근데 A 점에서 출발해서 B 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있어? A 점에서 출발해서 B 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잖아. 그지? 무수히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볼게. 어떤 놈은 이렇게 간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간다 라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저 세 가지 경로만 만약에 있었다고 치면 그 세 가지 경로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저 물체들이 뭐 하는 거야? 다른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무엇이 다 틀려? 아니 시간 다 똑같았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걸린 시간 다 똑같은데 하나는 이리로 가고 하나는 이리로 가고 하나는 이리로 가면 뭐가 다 틀려? 위치. 응? 위치. 그러니까 움직이는 위치는 다르잖아. 근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 위치는 다 뭐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위치는 다 똑같지.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결국 어디에 다 도착했으니까. 여기에 다 도착했으니까. 근데 뭐는 틀리다. 경로는 틀려요. 그냥 서로 뭐다?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막 가잖아. 그럼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움직여서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하면 위치가 변하는 것도 우리가 운동한다고 썼을 때 그럼 지금부터 생각하는 건 움직이는 거잖아. 어쨌든 운동이라는 거. 그럼 움직이면 제일 첫 번째가 움직이는 물체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동거리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알았지? 그지? 이동거리라는 건 물체가 뭐한다? 물체가 실제 움직여서 가는 뭐가 되냐면 경로가 돼. 경로. 그러니까 요렇게 가던가 요렇게 가던가 요렇게 가면 결국 최종적으로 봤을 때 위치는 다 뭐에 있어? 똑같으지.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경로가 뭐하다? 다른 거니까 뭐가 다르다? 이동거리가 틀리겠지. 그죠? 이동하는 거리가. 그래서 이제 물체가 움직이면 이동한 거리라는 개념이 생겨서 이동한 거리는 실제 그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얘기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동 거리를 표현하면 이동 거리는 만약에 단위랑 기호를 보통 표현하면 보통 이동 거리는 제일 많이 쓰는 단위가 뭐야? 아 그래서 많이 쓰는 단위가 미터. 몇 미터 이동하냐? 제일 많이 쓰는 게 미터. 혹은 킬로미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이동거리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보통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S다 이렇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거리가 생기는데 그거하고 덧붙여서 또 뭐가 생기냐면 빠르기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렇지? 그럼 빠르기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빠르기라는 개념은 뭐다?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겠지, 속력. 그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물체에 뭘 표현하는 거냐면 빠르기를 표현하는 값이 속력이지. 그럼 속력은 보통 우리가 단위를 쓰면 제일 많이 쓰는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몇 뜻은 뭐 1초에 몇 미터씩 하냐. 뭐 여기 되게 아니면
킬로미터 퍼 아워 하면 뭐 1시간 동안에 뭐한다? 1시간 동안에 몇 킬로미터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호로 나타나면 속력이 벨로시티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기호로 치면 보통 우리가 V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이 단위와 관련되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설명하겠지만 빠르기를 비교하는 문제도 있어요. 아니 뭐니 그냥 이렇게 앞으로 와. 앞으로 이렇게 와. 빠르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서 보기 안 좋아. 그래서 빠르기 비교할 때 단위를 뭐한다? 단위를 통일시켜서 빠르게 비교하면 돼.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m/s랑 36km/h 중에 누가 더 체험 없냐? 36km/h랑 10m/s 중에 누가 더 빨라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얘네들이 뭐가 틀리니까? 단위가 서로 얘는 m/s고 얘는 km/h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누가 빠른지를 뭐합니다? 비교하려면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요. 단위를 똑같이 만드니까 보통 기준이 되는 거 항상 m/s가 단위의 기준이니까 얘를 얘로 뭐하면 돼? 바꾸면 되겠지. 그치? 본인 책 100페이지. 그럼 얘를 바꾸니까 얘는 1시간 동안에 36km를 가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1시간이면 몇 초? 1시간이 몇 초? 3600초. 그지? 그럼 3600초분에 36km니까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치면 36000m 이렇게 되죠. 그럼 정리하면 얼마 나온다? 정리하면 10m/s 이렇게 되지. 그리고 단위를 통일해야지만 얘도 10m/s고 얘도 10m/s니까 서로 이제 뭐하다? 속력이 똑같다.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속력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하는 값인데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 내신에서 만약에 속력을 뭐하라고 치면 속력을 비교하라라고 하면 단위를 뭐한다? 단위를 반드시 통일해서 비교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여러분 방학 때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세 번째는 혹시 얘들아 기억나냐? 어떤 물체가 운동하면 이동거리 속력 말고 뭐가 하나 더 있어? 이동거리 속력 말고 가속도가 있어요. 가속도. 그렇지?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고 치면 또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어떤 물체에 빠르기가 얼마만큼 변화하냐 이런 걸 표현하는 값이 가속도예요. 그렇죠? 빠르기가 변화하는 거를 표현하는 값이 가속도인데 그러면은 어떤 물체의 빠르기가 변화하잖아. 그 빠르기가 변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보면 빠르기가 변한다는 건 그 물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 뭐가 있는 거다.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어떤 물체 이렇게 들고 있다가 탁 놓으면 물체가 떨어지면서 점점 뭐해져? 빨라지지. 그럼 걔는 빠르기가 변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한다? 그 물체에 운동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뭐하고 있다? 바뀌고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상태가 변하려면 반드시 그 물체한테 뭘 줘야 돼? 힘을 줘야 돼. 그래서 가속도라는 개념은 언제 등장하냐면 그러니까 빠르기가 변하려고 하면 어떤 물체한테 뭐가 작용할 때 어떤 물체한테 힘이 작용할 때만 무슨 개념이 생기냐면 그 물체가 어떤 가속도를 가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가속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구에서 우리가 보통 물체를 떨어뜨려 나타나는 가속도인 중력 가속도 이런 게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뭐 한다고 치면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 뭐 한다고 치면 운동한다고 치면 이동거리가 생기거나 속력이 생기거나 뭐가 생긴다? 가속도라는 게 뭐 할 수 있다?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이 세 가지 물리량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모두 다 생길 수도 있고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운동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물체가 이제 운동한다고 치면 고등학교 과학을 한다고 쳐도 일단 움직이면 뭐다? 이동거리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빠르기라는 속력의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뭐다? 빠르기가 변화하는 무슨 개념이 생길 수 있냐면 가속도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가속도는 다시 나오니까 만약에 정리해봐서 만약에 단위를 쓰면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좀 말을 풀어서 쓰면 미터 퍼 세크의 퍼 세크 이게 원래 정확한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이쪽으로 왔을 때 만약에 요거를 기준했을 때 보통 10m per sec 하면은 뜻이 이거잖아. 1초마다 물체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씩 변한다는 거야? 10m씩 변한다 이런 뜻이야. 그지? 예를 들면 1초에 10m씩 뭐 하는 거야? 10m씩 이동 거리가 늘어난다. 뭐 이런 뜻이었다고 치면 만약에 얘를 기준할 때 단위가 얘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요 단위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는 이거잖아. 얘는 1초에 얼마씩 10m씩 뭐한다? 물체가 움직여요. 그렇게 표현하면 얘는 10m per sec의 per sec니까 몇 초에? 1초마다 얼마씩? 10m per sec씩 뭐한다? 빠르기가 변해요.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1초마다 10m per sec씩 빠르기가 변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할 때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 물체가 이렇게 되거든. 9.8m per sec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왜냐면 미터 per sec 제곱은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했을 때 미터 per sec 제곱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뜻이 뭐냐? 뭐다? 1초마다 얼마씩 9.8m per sec씩 속력이 뭐야?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지. 반대로 위로 던져 올리면 올라가면서 1초에 9.8씩 점점 뭐 해야 돼? 느려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어떤 물체가 뭘 받을 때만 힘이 작용할 때, 그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만 무슨 개념이 생기냐면 가속도의 개념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 알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속도를 배우냐 안 배우냐였을 때 책으로 보면 뒤에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속도의 개념이 뭐한다? 등장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처음에 이제 물체가 뭐한다? 물체가 운동한다 라고 치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운동하는 물체는 이동거리나 속력이나 보다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다 우울하냐? 오늘 시험 끝나고 첫날이어서 수업해서 그러지. 나도 우울해. 나 아직 시험도 안 끝났단 말이야 지금. 내일 또 직고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해봐야 될 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히 여기서 이제 잘 다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속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 속력이 문제를 푸시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는 순간 속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또 하나는 평균 속력이 있어요. 알지? 순간 속력, 평균 속력. 순간 속력은 무슨 말을 안 쓰냐면 순간 속력은 순간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건 무슨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순간 속력을 얘기하는 거고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반드시 무슨 말을 한다? 평균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해볼게요. 다중성강사진이라는 걸 해볼게요. 다중성강사진이라는 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 사진을 찍는 거야. 그냥. 알았지? 일정한 시간 간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물체가 하나 있어. 그럼 이 물체가 이제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1초마다 내가 뭐 하는 거야? 1초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 알죠?
그럼 1초마다 사진 찍었을 때 이제 이 물체가 1초에 움직이는 걸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요걸 이제 다르게 바꾸면 이걸 그래프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알았지? 그러면 이제 요게 A라는 물체라고 하고, 자, 요걸 이제 B라는 물체라고 해볼게.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지금 물체가 두 개 있고,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뭐 한다? 가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지금 이제 잘 보면 이제 몇 초마다 사진 한 번 찍으냐면, 자,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물체가 출발했을 때 1초, 2초, 3초 걸려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1초, 2초, 3초 걸려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A하고 B의 속력을 구하라는데 앞에다 이걸 쓴다고 칩시다. 평균 속력을 구한다 이렇게. 알지? 그래서 평균 속력은 뭐가 평균 속력이냐면 어차피 원래 속력이라는 게 여기 선생님이 단위를 써놨듯이 미터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에서 뭘 표현하는 걸까? 빠르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뜻은 시간분의 뭐가 될까?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뭐다? 원래 속력을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원래 이제 속력을 뜻하는 건데 그 속력 중에 평균 속력이라는 건 전체 걸린 시간분의 뭐야? 그 시간 동안에 총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게 평균 속력이에요. 그래서 그럼 얘 걸린 시간 몇 초고 3초고 얘도 걸린 시간 몇 초야? 3초. 그럼 3초 동안에 둘 다 이동한 거리가 뭐야? 같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평균 속력은 서로 뭐하다? 평균 속력은 서로 같은 거야.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어떤 물체들이 움직였을 때 그 물체의 움직이는 거에 뭘 보는 거냐면 결과를 보는 게 평균 속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나 갔냐라고 했을 때 얘네는 3초 동안에 이만큼을 가고 얘도 역시 3초 동안에 이만큼 갔으니까 얘는 뭐한다? 평균 속력은 뭐하다? 평균 속력은 똑같아. 그렇지? 그래서 평균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뭘 하는 건데 시간분의 거리라는 값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총 걸린 시간분의 뭘 하는 거야? 총 이동 거리를 통해서 뭘 구한다? 평균 속력을 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속력을 물어보면 평균 속력을 구하라는 건지 순간 속력을 구하라는 건지 뭐 해야 돼? 구분하셔야 돼. 알았죠? 응? 지현아, 정신 차려. 괜히 근데 그럼 지금 A하고 B를 봤을 때 이제 두 개가 차이점이 있잖아. 두 개의 차이점이 이제 뭐냐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뭐 하는 거야? 그림에서 뭐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뭐야?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야? 계속 똑같은 거지. 그럼 결국 두 물체는 무엇은 똑같은데 평균 속력은 똑같은데 뭐는 틀린 거야? 매 순간순간의 속력은 다른 거야 이런 애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건 무슨 운동하는 거야? 얘들아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응?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똑같으면 무슨 운동이지? 등속이잖아. 그죠?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얘는 등속이야. 등속 운동이다. 그 다음에 A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뭐 하는 거야?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니까 얘는 운동하고 있는 상태가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얘는 빨라지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순간 속력이 점점 빨라져. 얘는 뭐 한다? 얘는 매 순간 속력이 계속 뭐 하는 거야? 매 순간 속력이 계속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얘는 매 순간 점점 가는 거리가 뭐 하니까? 가는 거리가 늘어나니까 얘는 빨라지니까 이런 애들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둘 중에 누가 힘을 받는 거야? A야 B야? 힘을 받는 거. 응. A. B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받는 게 아니고 A는 매 순간 물체가 빨라지니까 A는 지금 뭐 한다? A는 물체가 힘을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B는 물체가 힘을 뭐 하냐면 힘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결과를 물어보는 거지. 평균 속력은 결과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순간 속력이라는 건 결과가 아니고 뭘 물어보는 거야? 얘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얘는 매 순간순간의 과정을 물어보는 거고 평균 속력은 그냥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니까 얘는 결과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속력과 평균 속력은 개념이 뭐하다? 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걸 이제 그래프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는 종류가 두 종류가밖에 없어. 두 종류. 자, 이렇게 두 종류, 이렇게 두 종류여서 그래프의 x축은 항상 뭐냐면 항상 다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로축 값인데 세로축 값은 이동한 거리 속력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속력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만약 얘부터 해볼게. 얘는 출발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계속 뭐야?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계속 뭐하다? 똑같아.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계속 똑같으니까 만약에 이동 거리를 그리면 이렇게 나왔지. 왜?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계속 뭐야? 일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로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할 때 이게 기울기가 뭐한 거야? 일정한 거잖아.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면 이게 뭐다? 등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만약에 얘를 뭐로 그리면 시간 속력으로 그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속력이 계속 뭐한 거야? 속력이 계속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지? 그래서 요 다중성감 사진을 그냥 뭐야? 그래프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그리면 이게 등속이고 이렇게 그리면 이게 또 등속이죠. 그럼 만약에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조금씩 뭐하고 있어? 늘어나지? 그잖아. 얘는 여기 상으로 봤을 때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계속 뭐한 거야? 일정한데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뭐한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무슨 그래프로 그립니까? 속력으로 그리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뭐한다라는 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물체가 뭐하는 거야? 물체가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쟤는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빨라지니까 자 요렇게 되어 표현하지. 다르죠? 요거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 두 개가 뭐다? 등속 속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그린 거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 두 개가 뭐가 되냐면 속력이 이제 변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등가속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뭐 등속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옆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101페이지로 가세요.
101페이지로 가서 첫 번째 빈칸.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니까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현상 모두 우리가 뭐 한다고 하냐면 운동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다중섬광사진 일정한 뭐다? 이거니까 이런 게 다중섬광사니까 일정한 뭐다? 시간 간격.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이 뭐가 되고 다중섬광 사진이 되고 다중섬광 사진들은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 형태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더 해볼게. 만약에 C라고 하는 놈이 하나 더 있다고 쳐. C. 그럼 C라고 하는 놈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자,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럼 C는 B하고 잘 비교해보면 무엇은 같아? 무엇은 똑같아? 간 거리는 똑같지. 그럼 간 거리는 똑같은데 알아서 질문 안 할게 오늘. 나 혼자 인강 찍을게. 그래서 B는 몇 초 걸렸냐면 3초 걸린 거야. 3초. 근데 C는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등속은 맞아.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계속 똑같으니까 등속은 맞는데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가 걸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같은 거리를 가는데 B에 비해서 시간이 2배만큼 뭐한다? 2배만큼 더 걸린 거지. 그러니까 등속은 맞지만 B보다는 속력이 뭐하다? B보다는 속력이 느린 거니까 만약에 이 그래프가 뭐였다고 치면 이 그래프가 B였다고 치면 C를 그래프로 그리면 얘보다 뭐 해야 돼?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더 적으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죠? 요게 이제 뭐가 됐냐면 요게 C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만약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뭐야? 나오잖아. 그럼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에 뭐가 기울기를 우리가 보면 기울기 통해서 누가 누구보다 빠르다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기울기 뭐다? 기울기는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울기가 점점 뭐 하는 거야?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니까 속력이 뭐한다?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래프로 그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B였다고 치면 C는 B보다 속력이 느리니까 이건 이제 C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물체가 얼마만큼 움직여갔냐라는 걸 표현하니까 이게 이제 속력이 되겠죠. 속력이 죠. 그 다음 빈칸에 속력의 단위 얘기했으니까 속력의 단위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미터 퍼 세크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건 이제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쓰겠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구한 속력. 전체 이동하는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니까 무슨 속력이다? 평균 속력이지.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건 평균 속력을 구하라는 건 최종적으로 봤을 때 뭘 구하란다? 결과를 구하라.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구하라고 하는 게 평균 속력의 개념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로 가서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정도. 자, 이런 거죠. 자, 요거나 요런 거. 그래프에서 봤을 때 요런 거나 요런 거. 이런 애들 합쳐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등속 운동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뜻하냐 했으니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인 이동거리는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속력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울기를 보고 누가 누구보다 빠른지 느린지 찾을 수 있고 등속인지 등가속인지 찾을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B를 기준할 때 이렇게 B가 가는 거였을 때 이렇게 생긴 이 넓이를 구하면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 그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냥 값을 써볼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10m/s의 속력을 갖고 있는 등속을 하는데 몇 초 동안 간다? 10초 동안 간다. 그럼 그냥 요 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10 곱하기 10이니까 뭐야? 10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 100이 뭐가 된다? 이동한 거리가 된다.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의 뭐가? 그래프의 넓이. 그래프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이거. 근데 만약에 얘를 요걸로 바꿔볼게. 요걸로 바꿨을 때 만약에 요렇게 해볼게요. 자, 요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얘하고 틀린 게 얘는 계속 10m/s로 뭐 했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10초 동안에 요 사각형 넓이를 구해서 몇 미터 갔다? 100m 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같은 논리로 하면 얘는 계속 10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속력이 뭐였다가 0이었다가 점점 빨라져서 몇 초일 때? 10초일 때 속력이 10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넓이를 구하면 얘는 이 넓이를 구해야 될까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사각형이 아니고 뭐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얘는 넓이를 구하면 따라서 얘 이동거리는 얼마가 나온다? 이동거리는 50m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간 무슨 그래프에서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가 항상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빈칸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이동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밑에 모노레일, 그 다음에 뭐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슨 운동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등속 운동. 자, 그 다음 1번. 자, 그림은 달리고 있는 지수의 위치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질문이 지수의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을 물어봤어. 그럼 지수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는 건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뭐여야 돼? 제일 길면 되겠지? 그래서 가나다 중에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제일 긴 게 뭐야? 다죠. 그지? 어차피 얘는 일종의 이것도 다중섬광 사진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은 다 똑같은데 다 구간에서 제일 뭐 했으니까 제일 많이 갔기 때문에 다 구간이 제일 빠르다. 다른 말로 하면 다 구간의 무슨 속력이 다 구간의 평균 속력이 가장 뭐하다?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답은 다고. 그 다음 2번. 자, 속력에 대한 설명이다.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무엇을 나타내는 양이야 했으니까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뭘 나타내는 거야? 그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하는 게 속력이죠. 얼마만큼 빠르냐 느리냐 하면서 빠르기를 표현하는 게 이제 속력이 되겠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2번. 자, 속력의 단위로는 주로 뭘 쓰냐면 자, 미터 퍼 세크를 쓴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 1시간 동안에 3600m를 간대. 그럼 1시간 동안에 3600m를 가는 거잖아. 그럼 1시간을 초로 고치면 얼마니까? 3600초지. 그죠? 그럼 3600초분의 3600m를 뭐 하는 거니까? 가니까 환산해치면 얼마 나온다? 1m/s지. 그러니까 1초에 1m 가는 거랑 개념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1초 동안에 1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하고 뭐하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 3번. 자, 세 물체 A, B, C의 속력을 미터 퍼 세크의 단위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속력을 뭐한다? 속력을 비교하시오. 그럼 첫 번째 A 1초에 25m 간대. 그럼 A는 버스가 1초에 25m 가니까 속력이 25m/s가 되겠지. 자, 그다음에 B는 1분 동안에 얼마 가는 거야? 120을 간대. 그럼 1분 몇 초니까 60초지. 그지? 그럼 60분에 12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얘는 2m/s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C를 보시면 C는 2시간 동안에 72km. 그럼 2시간 동안에 72km면 1시간 동안에 얼마 가는 거야? 36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36km/h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은 내가 미터/s로 고쳤는데 얘는 아직 미터/s로 고치지 않았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이제 미터/s로 바꾸면 이게 얼마 나온다? 이제 10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10m/s가 이렇게 되죠. 반드시 속력을 비교할 때는 단위를 뭐하게? 단위를 다 똑같이 해서 뭐한다?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는 어차피 제일 빠른 건 누가 제일 빠르고 A가 제일 빠르고 A가 1등이고 그 다음에 B가 10이니까 C가 10이니까 이게 2등이고 B가 3등이다. 이렇게 빠르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비교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비교하려면 단위를 뭐한다? 단위를 통일시켜서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4번. 자, 오른쪽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강 사진이다. AB 구간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 했죠. 그럼 AB 구간이니까 그림을 잘 보면 A부터 출발해서 B까지니까 그림을 잘 보시면 A부터 출발해서 B까지가 거리가 얼마라고 써있냐면 요 거리가 100cm라고 써있어요. 100cm. 그럼 100cm니까 이제 1m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럼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몇 초 간격으로 찍었냐면 1초 간격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물체가 1초 만에 이만큼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물체를 세는 게 아니고 사이 뭘 세는 거야? 사이 간격을 세는 거야. 알지? 물체를 세는 게 아니고 사이 간격을 이렇게 세는 거야. 그럼 사이 간격을 세면 하나, 둘, 셋, 넷 몇이니까? 5이니까 이제 5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몇 초 동안에 5초 동안에 얼마를 가는 거야? 5초 동안에 1m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속력을 치면 0.2m/s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림을 봤을 때 사이 간격이 계속 뭐야? 사이 간격이 계속 일정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뭐하다? 같기 때문에 얘는 이제 등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자, 그래프를 분석해서 다음에 값을 구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뭘 구하래? 속력을 구하래. 근데 무슨 그래프다? 요 그래프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니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내가 뭘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기울기를 찾으면 되지. 그죠? 그럼 기울기가 시간이 몇 초였을 때 5초였을 때 몇 미터 갔으니까 20m 갔으니까 5분의 20 하니까 얼마 나온다? 4m/s.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이제 요 그래프에서 일단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 5초 동안에 20m 간 거니까 속력이 얼마 나와? 4가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놈이 이렇게 간다고 쳐봐.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도 하얀색 그래프도 똑같이 어쨌든 5초 동안에 몇은 가는 거야? 5초 동안에 20은 가니까 평균 속력이 얘도 4야. 그러니까 평균 속력 같은 거야. 근데 차이점은 하얀 그래프는 뭐 하면서 가는 거고 얘는 등속이고 얘는 이렇게 하니까 속력이 점점 뭐 하니까 빨라지니까 얘는 뭐다? 얘는 등가속이 되겠죠. 등가속. 그래서 얘는 등속, 얘는 등가속. 다른 거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속력은 4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속력이라는 건 뭐 순간 속력도 되고 평균 속력도 되겠지. 그 다음 2번. 자, 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그냥 그래프가 5초 동안에 이동하니까 속력을 계속 몇으로 가고 있어? 4로 가고 있잖아. 그럼 그냥 그래프에 뭐 구하시면 된다? 그래프의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 넓이 구하면 되니까 5초 동안 이동한 거니까 4 곱하기 5 하니까 얼마냐면 20m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6번. 등속 운동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럼 등속 운동이니까 모노레일이나 컨베이어 벨트,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되고 떨어지는 공이 있는데 떨어지는 공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떨어지는 공은 뭘 받으니까 중력을 받기 때문에 무슨 운동한다? 자유낙하 운동하면서 떨어지는 힘을 받는 거지. 그래서 등속 운동은 뭐 하지 않는 거냐면 물체가 힘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오늘 진도는 102페이지까지만 나갈게 얘들아. 괴로워하지 마. 첫날인데. 자, 그래서 이제 102페이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자유낙하 운동이 나와요. 자유낙하.
그래서 자연각화 운동은 거기 첫 번째 보면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뭐합니다? 떨어지는 운동 이거야. 그러니까 자연학과 운동이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지해 있다가 뭘 받으면서 중력이라고 하는 지구가 그 물체를 뭐야? 잡아당기는 힘을 뭐야? 잡아당기는 힘을 받으면서 뭐한다? 떨어지는 운동이지. 알겠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무슨 중력이란 힘을 받으면서 뭐하다?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운동이 자연학화. 그래서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건 중력이니까 뭘 받는다? 힘을 받는다. 그래서 힘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게 자연학화 운동이다. 이렇게 돼서 자연학화 운동하는 물체는 뭘 받기 때문에 힘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 힘을 받으면 반드시 뭐한다? 운동 상태가 변화돼서 속력이 변해. 그래서 속력이 변하는데 속력이 얼마씩 변하냐면 속력이 1초마다 9.8m/s씩 뭐하냐면 증가.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는데 그 속력이 변하는 정도가 1초마다 9.8m/s씩 점점 증가하면서 뭐야? 떨어지는 거지. 알죠? 왜 들어온 거 있어? 너 그렇게 있어도 저 카메라 안 가려요. 똑바로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초마다 9.8m/s씩 속력이 뭐한다?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등 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표현하고 등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어요. 가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 가속도 상수 G라고 해서 이 값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9.8m/s 뭐가 되냐면 제곱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걸 또 이제 뭐로 그릴 수 있냐 하면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데 그래프로 그리기 전에 이걸 해볼게요. 다중삼각 사진으로 하면 처음에 예를 들면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물체를 뭐야? 정지 상태에서 뭘 받으면서 중력을 받으면서 뭐 하는 거야? 떨어뜨리는 거야. 알지? 처음 속도 없는 상태에서 뭐 쇠구실에 떨어져봐. 그럼 얘가 뭐 하냐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뭐한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면서 뭐한다? 떨어진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얘를 똑같은 거 하나 또 준비해서 예를 무슨 낙엽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진공이야 진공. 알았지?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얘네 두 개를 뭐야? 얘네 두 개를 떨어뜨리면 얘도 뭐한다? 얘도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뭐하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상관없이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 거잖아. 그렇지?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우니까 질량에 뭐하는 거야? 질량에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뭐한다? 동시에 같이 떨어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하려면 원래 이제 이 중력 가속도 상수다라고 해서 가속도라는 걸 보통 우리가 기호로 A라고 쓰는데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 방학 때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고 또 하나는 그 물체의 뭐다? 그 물체의 질량. 그래서 질량과 힘에 의해서 그 물체의 뭐가 결정이 된다? 가속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얘네 둘이 질량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가속도. 자, 이걸 계산한다고 치면 만약에 요거의 질량이 10kg이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요거의 질량이 1kg이었다고 쳐봅시다.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그럼 이제 질량이 몇 배 차이나? 질량이 10배 차이 나거든? 그럼 당연히 지구가 질량이 10배 큰 거를 잡아당기는 힘도 몇 배 더 크다? 10배 더 큰 거야. 그래서 지구가 이제 이 물체를 98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겨. 이건 중1 개념이야. 그 다음에 지구가 다시 이 물체를 얼마냐면 9.8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겨. 그러면 질량이 10배 크고 힘도 몇 배 큰 거야? 힘도 10배 큰 거야. 근데 이 두 물체에 만약에 내가 뭘 하면 질량과 뭘 비교해보면 힘을 비교해보면 질량분의 힘 하면 둘 다 몇이 나온다? 둘 다 9.8이 나와. 그러니까 두 물체는 뭐가 같으니까 두 물체는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진공,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다중성장 사진을 찍어서 진공 상태를 관찰하면 모든 놈이 가속도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놈의 가속도가 다 똑같으니까 만약에 이 상황을 뭐로 그리면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치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속력을 그리면 그래프가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기울기가 있는데 알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에 기울기가 있는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있으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리면 얘는 기울기가 뭐다? 얘는 기울기가 속력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아니고 뭐야? 시간 속력 그래프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가 기울기가 속력이지. 알겠죠? 그럼 얘네들은 둘 다 가속도가 얼마니까? 둘 다 가속도가 똑같이 9.8이니까 요 기울기를 계산하면 둘 다 똑같이 9.8m/s보다 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 책에 보셔도 3번에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다라고 해서 낙하하는 동안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므로 시간 속력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보다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돼. 그렇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 그 기울기가 몇이 나오는 거야? 그 기울기가 9.8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림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물체를 뭐야? 처음에 이 물체를 딱 떨어뜨리면 1초가 지나서 여기 딱 오잖아? 그럼 1초가 지나서 여기 왔더니 얘 속력이 얼마다? 9.8m/s가 돼요. 이런 뜻이라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몇 초가 지나면 1초가 지나면 다시 얼마가 빨라지니까 다시 9.8이 뭐야? 빨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19.6m/s가 되는 거지.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얼마가 돼? 다시 1초가 지나니까? 아니 9.8씩 빨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몇이야? 응? 아 계산을 못하겠어? 그 다음에 29점 몇이야? 29.4m/s 그렇게 되겠지. 맞냐? 응? 응. 그죠? 그래서 1초에 계속 얼마씩? 1초에 9.8씩 뭐한다?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제 요거로 그려보면 1초가 지났을 때 얼마다? 1초가 지났을 때 속력이 9.8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1초가 지났을 때 속력이 9.8이 되니까 그동안 이동한 거리는 뭐야? 그동안 이동한 거리는 요 삼각형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만약에 떨어졌다고 치면 몇 미터 떨어진 거냐면 4.9m만큼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몇 초 동안에 다시 거기서 1초가 또 흘렀어. 다시 1초가 흘러서 또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떨어져서 속력이 얼마가 되니까 19.6이 되거든? 근데 원래하고 비교할 때 이것도 방학 때 어떻게 했는데 원래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잘라보시면
원래랑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 몇 개 나오니까 3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냥 원래랑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둘, 3개 나오는 거야. 어차피 넓이가 이동한 거리다. 그럼 원래랑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2개, 3개 나오니까 요만큼 떨어진 건 그냥 이제 비율로만 생각하면 되니까 4.9에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4.9에 그냥 3배 하시면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몇 초가 지나서 1초가 지나서 자 3초가 됐다. 3초가 됐다라고 하면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29.4가 되겠고, 그럼 그 다음 또 도형으로 생각해보면 요렇게 잘라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개인 거야? 5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여기 갈 때는 4.9에 몇을 곱한 만큼 5를 곱한 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자연학하는 물체들은 항상 비율이 이렇게 보다 1대 3대 5대 그 다음에는 7대 9대 11 뭐 이렇게 해서 나가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보통 우리가 자연학과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질량이 다른 물체에 뭐가 있어? 자연학과 운동이 있는데 질량이 다른 물체가 자, 선생님 지금 그린 건 어디서 그린 거야? 공기에 뭐다? 공기에 저항이 없을 때. 공기에 저항이 없을 때 뭐 하는 거고? 동시에 떨어진 거고, 만약에 이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얘가 얘에 비해서 공기하고 닿는 면이 뭐하기 때문에 공기하고 닿는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걸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저항력이 이쪽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 저항이 존재하면 만약에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같이 떨어지면 무거운 게 가벼운 것보다 뭐야? 먼저 떨어지는 현상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질량이 다른 물체를 뭐해도 떨어뜨려도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질량이 커지는 만큼 힘도 뭐 하는 거야? 같이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그 비율은 계속 얼마로 나온다? 그 비율은 계속 9.8로 뭐 한다?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등속 운동과 자연학과 운동 비교한 게 있고, 일단 옆으로 가서 10번. 자, 자연학과 운동 첫 번째 빈칸.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는 물체가 무엇만 받는다? 자, 중력만 받는다. 중력은 다른 말로 하면 무게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아니 내가 무게를 구하고 싶으면 9.8에다가 물체에 뭘 곱하면 되냐면 질량 킬로그램을 곱하면 그게 곧 무게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 지표면 근처에서 자연학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얼마씩? 1초에 9.8m/s씩 빨라지지. 그렇죠? 뭐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자, 어떤 높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한다? 이렇게 같은 높이. 그렇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다음 7번. 자, 자연학화 운동에 대한 설명. 첫 번째 1번. 자연학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한 거리를 간다? 아니지. 자연학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뭐야? 늘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지. 두 번째, 자연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중력, 그렇지? 무게 혹은 중력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물체가 자연학화할 때 물체의 속력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했으니까 물체의 속력 뭐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죠?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고. 그 다음 4번 진공 상태에서 골프공과 탁구공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골프공이나 탁구공이나 뭐 하는 거야? 무조건 동시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골프공이 먼저 바닥에 도달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 다음 8번. 자, 오른쪽 그림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지면으로 떨어질 때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 그러면 세로축에 A 값에 들어갈 숫자를 물어봤으니까 자, 몇 초가 지날 때 떨어지고 2초지? 떨어지고 나서 2초가 지나면 9.8씩 빨라지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9.6 이렇게 되죠. 빈칸은 19.6이니까 4번. 자, 그 다음에 9번.
자, 그림은 질량이 2와 5와 10인 세 물체 A, B, C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는 모습이다. 첫 번째, A, B,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하래? 구하래. A, B,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근데 이 중력은 곧 무게고, 내가 중력을 구하고 싶으면 9.8에다 뭘 곱하는 거야? 질량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중력은 질량에 대한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A, B, C 중에 중력의 크기를 비교하시니까 A는 2고 B는 5고 C는 질량이 몇이니까? 10이니까 중력값의 B는 2대 5대 10이고 그 다음 2번 물체 A, B, C를 동시에 낙하시켰을 때 속력 변하잖아. 그럼 물체 A, B, C를 동시에 낙하시키면 어차피 가속도가 다 뭐이야? 가속 다 9.8이잖아. 다 동시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B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1대 2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 자, 오른쪽 그림은 쇠구슬과 깃털을 각각 진공 중과 공기 중에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다. 그럼 첫 번째 1번의 가는 같이 떨어지니까 뭐야? 진공이지. 그죠? 그래서 기억에 진공 중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나는 쇠구슬,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니까 공기 중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나에서는 누가 먼저 지면에 도착하냐 했으니까 당연히 나가 공기 중이니까 쇠구슬이 먼저 도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뭐하겠어? 다르겠지. 그지? 무거운 게 중력이 더 크니까 대신에 속력의 변화는 뭐하다? 중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속력의 변화는 같다. 이렇게 봐야겠지. 그 다음에 4번에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가하고 나에서 어차피 뭐야? 똑같이. 그죠? 공기가 있거나 없거나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건 항상 보다 9.8의 이 물체의 질량을 곱한 만큼으로 항상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지? 그럼 잠깐 쉬어 이제.